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배고프죠. 어제 근데 1.8%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럼요. 오늘 뭐 0.4%밖에 반등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는 빠졌었잖아요. 오전에. 네, 하락하다가 이제 반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다만 오늘은 이제 일본 증시가 2%나 상승을 했고요. 홍콩상에도 한 1%씩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 시장 반등은 조금 약했습니다. 사실 호재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력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오르니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6,500억, 코스닥에서 3,300억 매도했고요. 네. 외국인은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코스피에서 한 400억 매수, 코스닥에서 880억 매수,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6,0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샀고요. 코스닥에서도 2,5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베이시스가 확 줄었어요. 베이스가 오늘 확 줄면서 지금 배당 반영하면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던 베이시스가 오늘 확 줄면서 선물 매도, 현물 매수였겠죠. 그래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는 매수는 상당부 프로그램 매수일 것이다. 그래서 뭐 진카 아니다. 추세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강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LG이노텍이 6%나 상승을 했고요. 예. 또 똑같은 리포트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LG전자도 4% 상승,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3%, 1%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통신주가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SK텔레콤이 또 1%대 상승했고요. KT도 1%, LGU 플러스 0.3% 상승했습니다. 전기 가스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한국가스공사가 2.4% 반등하면서 세 번째 업종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일동제약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17% 하락을 했고요. 백신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안 좋았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7.6% 하락, 신풍제약 3.6%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섬유의복도 FNF가 1.5% 빠지면서 그 다음 하락 섹터를 기록을 했고요. 네.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를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1,000억씩 정도 매수를 했고요. LG노텍, LG전자, 삼성전기를 한 100억대씩 매수를 했습니다. 예. 전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나왔는데요. 시간외에서 6.8% 상승을 네. 했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죠. 네, 실적은 그냥 컨셉 부합한 정도였더라고요. 매출은 컨셉 부합, EPS는 컨셉을 좀 소폭 상회를 했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더라고요. 예. 실적 발표의 핵심은 이제 수요 전망이 긍정적이었다는 점도 있지만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내년도에는 이제 110억에서 120억 달러로 캐펙스를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재고 일수를 100일 미만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도 굉장히 강했고요. 21일 오늘 이제 시장 조사 기관 옴디아라는 데에서 이 D램 시장 점유율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의 3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이 44%에 육박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1분기에 41.2%, 2분기에 43.2%까지 상승을 하다가 3분기 들어서는 43.9%까지 세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과의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인 하이닉스가 예. 27.6%, 3위 마이크론이 22.7%를 기록을 했고요. 상위 3개사 점유율을 합하면 94%가 넘습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죠.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대체로 한 3에서 한 5%대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여전히 기판 업체들도 3%대 상승을 했고요. 기판도 쇼티지예요. 네, 그렇죠. LG노텍은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또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14만원 상향을 해서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2년 기준 PER은 10배를 적용한 목표가고요. 애플의 메타버스 XR 기기,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가치가 부각될 것, 이거는 저번 리포트에도 그대로 있었던 멘트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3년간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면서 네. 애플가에도 탑재될 반도체 기판 부분 이익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22년 기준 PER이 7.9배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LG노텍이 오늘 6%, LG전자가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 예, 동진 세미캠이 이제 국산화하면서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한두 해 이제 삼성전자 퀄테스트도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도 한 10% 올랐거든요. 오늘 추가로 18%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재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네. 예. 17년도였나요? 18년도, 18년도였나요? 19년도.
아, 19년. 네, 죄송합니다. 네, 19년도죠. 네, 네, 2년 만에 개발했으니까 네. 네, 19년도 7월부터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됐었는데 핵심 품목을 국산화시켰다는 좋은 뉴스였고요. 그리고 20일 EU에서 미국의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누백소비드라고 하는데 이걸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17세 이상에 대해서 이 사용 승인을 결정을 했고요. 이제 5번째 코로나 백신이 됐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이어서 5번째가 됐고요. 노바백스는 이제 미국이랑 멕시코에서 3만 명 대상으로 3상 시험 결과 예방률이 90.4%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높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방식이. 보관도 이제 섭씨 2도에서 8도까지 냉장 보관이 가능해서 저소득 국가에서도 공급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이제는 좀 저소득 국가로 이제 백신이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 예, 옛날부터 갔어야지. 그렇죠. 아, 네. 우리도 못 살 때가 있었는데. 예, 뭐 오미크론에 대한 효능은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승인 소식에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시초가는 굉장히 떠서 아침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네, 미국 주식이니까. 네, 근데 이제 최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그리고 방역 당국,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기대와 달리 올해 안에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았고 내년에 도입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위탁 생산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했거든요. 예. 여기도 바이오사이언스도 7.6% 하락을 했고요. 다른 국산 백신 개발주들도 대체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유바이올로직스가 5.5% 하락, HK 이노엔 4% 하락, 예. 제넥신 1% 하락, 진원생명과학 4.6% 하락, 아이진 6.5% 하락, 셀리드 8% 하락. 네, 네. 대체적으로 오늘 백신주들이 약했습니다. 많이 빠졌네. 네. 예.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이제 셀 업체들이 좀 오늘은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LG화학은 그간에 네.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어제 또 52주 신저가 기록했었잖아요. 오늘 추가로 2%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도 $900가 깨졌고 3.5% 하락을 했더라고요. 예. 리비안도 뭐 8% 가까이 떨어지면서 뭐 또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 국내 2차전지주들 그래도 반등은 좀 하락폭은 좀 만회해서 끝났더라고요. SK 네. 이노베이션도 1% 하락했고요. 네. 소재주들도 뭐 SK I 테크놀로지 2% 하락, SKC 1% 하락, 대주전자재료 1% 하락. 그리고 뭐 LNF랑 솔루스 첨단 소재는 1%, 2%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코스맥스 어저께 자회사 이 중국 자회사죠. 알자 ODM이라는 회사인데 회사. 네, 요걸 또 내년도에 코스닥 이게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2%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17만 원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코멘트를 보면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중국 법인의 상장 일정을 명시한 보고서에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됐었는데 다만 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와 여당이 하반기에 한국 증시의 이중 상장 정책을 재점검에 나섰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에 아마 SK 이노베이션과 더불어 좀 네.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SK온. 네. 네, SK온. 네. 11월에도 이제 중국 화장품의 ODM 산업의 지배력이 좀 강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지난달에 티몰에서 판매된 메이크업 상위 20개 중에 10개 품목을 코스맥스가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22년 기준 PER은 또 12배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됐는데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 코스맥스가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인터코스라는 회사를 뽑았고요. 여기가 PER 27배라고 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는 뭐 반도 안 되니까 이번 하락은 좀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중국에서 장사 잘하면 멀티플이 2배, 3배예요. 한국 멀티플보다. 근데 여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고의 ODM 회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자회사로 추가로 상장하면 그걸 뭐 자회사에서 결정해야지 코스맥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 결정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리고 많이 남았어요. 내년 하반기 상장 목표니까 굉장히 네. 많이 남았고 네. LG화학도 처음에 이제 물적 분할을 발표를 했던 게 아마 작년도 9월 달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뭐 잠깐 뭐 하루 이틀 빠지고 그다음에 네. 쭉 올랐거든요. 물론 2차전지 섹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스맥스는 오늘도 3.3% 추가 하락했고요. 여전히 이 거버넌스 이슈에 있어서 이 물적 분할 상장은 좀 안 좋게 예, 그것도 반응을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 왕홍 하나가 우리 앞서 중국 그 코너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네. 1,200억 탈세 혐의로 2,500억 벌금 부과받았어요. 네. 무섭네요. 탈세한 규모보다 몇백억을 더 많이 냈다라는 거죠. 몇백억이 아니고 2배. 2배요? 네. 1,000억 넘게. 1,200억을 탈세한 혐의로 2,500억의 벌금을 부과. 끝났어 이제. 그러네요. 끝난 거지 거기는.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근데 1,200억을 탈세를 하려면 뭐 매출이 조 더 많아야 단위로 되네. 벌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겠지. 거기도 뭐 소득세가 높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래도 소득세인지. 1,200억을 탈세를 하려면 네. 뭐 2, 3천억 벌진 않았겠죠. 훨씬 더 많이 벌긴 하겠죠. 그건 모르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고소득이면 50%. 근데 원래 사업은 사업소득으로 따로 떼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 정도의 세금은 아닌데, 그죠? 개인이야 50% 세금 내지만. 네, 근데 뭐 연예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2,500억 받으면서 이 투자 심리를 경색시키고 결국 화장품 바르시는 분들이거든. 화장품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어제하고 오늘 계속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덕분에 바이바바가 아니 알리바바 빠졌어. 또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빠졌어. 네. 끝이 없네요. 네. 예,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들이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미드 4 게임에 캐릭터 NFT를 정식 도입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게이머들이 이제 열심히 공들여서 캐릭터를 키우잖아요. 요거를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위믹스 월렛에서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내년 2월에는 디파이 전용 토큰인 하이드라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이일드 오브 드레이코 요거의 재량 개시 그리고 드레이코를 이자로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디파이에 관해서는 이번 주말에 아마 나가야 될 건데요. 단테 김동준이가 함께 한 그 웹 3.0에 대한 이야기, 디파이 얘기가 초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블록체인 플랫폼 C2X라고 하는데 이걸 좀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탑 게임사들의 게임들을 이제 탑재해 나갈 예정이고 토큰 발행, 프리 ICO, 토큰 상장 이런 소식들도 이제 점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요. 오늘 위메이드가 6.5% 상승했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13.7% 상승했고 컴투스 홀딩스도 10% 상승, 컴투스 4%, 카카오 게임즈도 3%, 펄어비스 2% 상승해서 게임주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음식료 섹터가 오늘 전반적으로 뭐 강하진 않았는데 롯데칠성은 오늘 4% 올랐거든요. 네.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음료 26개 종류의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들이 좀 많이 있네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핫식스 이런 음료수 가격들이 다 오를 예정이고요. 업체 측은 뭐 당연히 물류비, 원부자재, 캔, 페트 뭐 이런 주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가격 인상의 매출 기여도가 2%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2% 추가에다가 OP 마진 곱하면 이익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격 올린 만큼 그만큼 좀 판매량은 조금 떨어질 걸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출 기여도가 플러스라는 거는 가격 인상한 효용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 네, 지난 2월에도 이제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등의 이제 음료 가격들을 4.7%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 인상을 한 거고요. 네. 콜라, 사이다, 핫식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탄산음료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누룽지를 좋아해요. 누룽지요? 누룽지 국물. 한국 최고의 차죠. 누룽지를 커피처럼 만들어서 커피하고 섞어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엉뚱한 상상. 최고 아닙니까 누룽지? 알겠습니다. 곡차. 네. 맛있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1일에서 20일까지의 이제 수출 잠정치인데요. 369억 달러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20% 증가. 네, 계속 20%대 증가를 계속 이어오네요. 연말까지도 이걸 이어갈지는 조금 몰랐는데 수입은 42%나 증가를 했고요. 396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네. 일단 20일까지 데이터만으로는 무역 수지가 27억 달러 적자입니다. 네. 11월까지는 뭐 계속해서 흑자가 나왔거든요. 1년 넘게. 근데 이제 또 연말에 마지막 10일치 데이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산업부에서는 이제 연말 특수 등의 계절적 요인이 좀 반영이 됐다고 하고 오미크론 변이 악영향은 수출에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수출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27% 증가했고요. 철강 39%, 석유 제품 89%. 근데 자동차가 좀 떨어졌습니다.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1.4% 하락했습니다. 네. 무선통신기기도 13% 정도 수출이 감소했고요. 다 반도체 부족과 관련된 그 영향이죠. 업종들이 안 좋네요. 승용차도 네. 반도체 관련, 자동차 부품도 좀 그렇고 무선통신기기도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AP 말고 다른 반도체. 네, 칩 쇼티지가 뭐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네. 미국의 그 맨하임 중고차 지수 가격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수입 품목별로 보면은 역시 국제 유가 상승이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유가 88% 증가했고요, 가스가 89%, 석유 제품이 165% 수입이 이게 전년 증가했습니다. 동기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네. 그럼 네. 미국도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상당히 고공행진하겠구나. 네,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작년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작년에 한 40달러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게요? 작년 유가. 아, 유가가요? 네. 평균하면 작년에 근데 너무 왔다 갔다 낮았죠. 많이 해서 네. 평균을 3월 달에 모르겠는데- 마이너스까지 났었으니까 네. 초유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끝까지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네. 우리나라도 심한 것 같아요. 이 음식료 섹터들 가격 인상하는 거 보면은 물가 상승률 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네, 내일도 좀 반등을 이어가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근데 28일 이후부터 갈 거예요. 시장이. 지금 대기자금 많아. 내년도에 쏠라고.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하는 양도세 건가요? 피하고 그 자금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29일부터 한국 시장 올라갈 거라고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